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맡은 강경훈 기자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진중한 목소리로. 네, 오늘 사실 주제가 조금 모처럼 조회수가 좀 나올까 싶은. 요즘 계속 이제 경제 뉴스들 하면서 조회수가 이렇게 아담하게 나왔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참 사과를 드리고요. 너무 재밌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은 좀 약간 이슈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회수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좋다. 알겠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이 포섭됐다라고 공개 발언을 해서 논란이라고요? 네. 근데 뭐 예, 이문정 지검장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신 뭐, 건가요? 현직 법무부 간부들이랑 음. 뭐 검찰청 주요 인사들에게서 뭐 검찰 개혁 오적 이런 표현들 썼고요. 저는 이거를 그 당일날 보지는 못하고 한 이틀 있다 봤어요. 네. 저 요즘에 트둔남이거든요. 트둔남. 왜 트렌드에 두둔남이에요? 둔감해가지고 이슈를 빨리빨리 쫓아가지 못합니다. 두둔남이. 그닥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거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어. 다다음 날인가 보다가 저는 이문정 검사에게 발언을 들으면서 어. 역시 또 굉장히 다 좋아하시잖아요. 생각이 같다. 검사장이 되고도 변함이 없구나. 어. 이 꼿꼿한 음. 사세.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이 진영 안에서도 좀 논란이 좀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재명 정부에서 그 발탁한 법무부 인사들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다 각하께서 뜻이 있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그쵸. 이문정 검사장을 과거에 좋아하다가 음. 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막 이문정 왜 그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요. 네, 뭐 필요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오적이 누구예요? 오적이요? 네. 그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지금 이제 검찰총장 이제 직무대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 오적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포섭이 됐다 이런 그쵸. 얘기신 네네. 거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이제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을 듣고 나서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받아치기도 했고요. 이게 지금 뭐 워낙 좀 화제가 돼서 그런지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우상호 정무수석도 직접 진화에 네.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문정 검사장이 했던 말이 이제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정성호 장관의 어떤 입장이 나오고 나서 검찰 네. 개혁과 관련한 입장이 나오고 나서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랑 이제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검찰 해체 기존의 안을 좀 골자로 하는 이제 민주당 안에 변함이 없다 그런 취지의 입장도 밝혔고 그 민영배 의원도 정성호 장관을 겨냥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게 맞냐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 내에서도 네, 당 내에서는 정 장관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대통령이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임 검사장을 겨냥해서 뭐 어떤 말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거를 도화선으로 해서 이제 뭐 갈등 구도가 좀 당내 여권 내의 어떤 진영 갈등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려고 했던 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랑 민영배 의원 둘 다를 거론하면서 인신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 측의 이런 반응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성호 장관이 뭐라 그랬는데요? 근데 검찰 개혁 방향에 좀 약간 어긋나는 류의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 수사 보안 수사권 검사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줘야 된다. 네,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음. 취지의 얘기도 했고요. 그 중수청을 행안부에 산하로 놓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행안부의 권한이 좀 과도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기존에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던 방향이랑은 좀 결이 좀 다른 면이긴 했고 그게 그 결과가 어쨌거나 검찰들이 지금 대세는 이미 이 검찰청 폐지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니까 그러면 최대한 검사들이 기존의 자기들의 권한을 좀 어떻게 끌어서라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을 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비를 좀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검사들이 검찰에서 보안 그게- 수사권을 그쵸. 우리가 가져오고 네. 행안부 말고 저기 법무부 법무부 산하로 밑으로. 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장관이 좀 이게 약간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포섭됐네. 딱 잘라서 그렇게 또 얘기를 막 한번 이어서 하자면 네네. 그 대통령이나 우상호 수석이 할 수 있는 말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뭐 적절성을 막 따지다 보면 또 싸움을 붙이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제 싸움을 말리고 좀 진화를 하려는 목적이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이문정 검사장이나 그 민영배 의원이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장성호 장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그 맥락이 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그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솔직히 좀 까놓고 말한다면 그 임 검사장이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그 뭐 오적을 뭐 인신공격한다거나 장관은 인신공격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 맥락을 좀 중요하게 본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나 이제 대통령실 참모가 여기에 약간 중립적인 것처럼 객관적인 어떤 말을 얻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또 약간 검찰에도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좀 걱정이 들긴 해요. 정성호 법무장관은 네. 오히려 좀 이렇게 비호하는 느낌을 검찰의 발언권도 어. 막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뒤에서 계속 장관한테 뭘 좀 하고 있는 상황일 테고 국회에도 뭔가 로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어떻게든 네, 뭐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화 파트너는 너무 지금 인정을 좀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검찰 조직이라는 네네. 우리가 지금 문제시해왔던 그쵸.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저는 좀 그런 게 좀 별로다. 뭐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스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개혁의 방향과 결이 다른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그 상황에서 네.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한 이렇게 약간 쉴드는 아니고 이게 약간 이렇게 막아준 거잖아요. 인신공격하지 마라.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의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나 뭐 그 용산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깊게 이것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발언 자체를.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장관이죠. 장관이 이렇게 무슨 강한 이제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기용이 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검찰 개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발탁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검찰 개혁에서 두드러진 무언가를 해온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이제 기용을 했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시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 뭐 이렇게 불렸지만 그렇다고 하여 꼭 둘이 한 몸인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어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좀 해왔단 말이에요.
직접 사람을 많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보폭을 넓혀주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이런 걸 하면 그게 이재명의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이재명이랑 나랑 다른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라고 대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이재명의 뜻인 것처럼 움직일 때도 있고 이런 둘 간의 이제 관계는 그래 왔다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정성호라는 정치인의 스타일상 굉장히 보폭을 넓혀놓은 상태는 맞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강경 일변도의 그 정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해서 빨리 끝내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속전속결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와중에서도 포섭할 수 있는 만큼 포섭하겠다 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중요한 건 이제 결이겠죠. 내용.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임은정 검사장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그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까 잠깐 민철 선배가 물어봐서 그 정성호가 뭐라고 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발단이 된 건데 그 25일 지난달 25일에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 장관이 중수청이랑 경찰, 국수본까지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행안부 권한이 집중이 되고 수사기관끼리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둔다는 명목으로 이제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걸 둔다 이런 안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도 좀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상위 기관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 기관을 그 국무총리실이 국정기획과 조정을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기관이 그 기관 아래에 두는 게 맞냐 그런 거죠. 그럼 수사 결과에 뭐 세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서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 네.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야 검찰청의 그 이름을 그럼 그대로 쓰자? 이건 반발이 너무 클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 뭐 근거는 있어요. 검찰 뭐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검사의 권한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추진하는 안은 제가 보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여러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걸 뭐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행안부 권한이 집중된다라는 비판은 지금까지 좀 있었어요. 네. 우리도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바도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이제 이게 경찰하고 국수본을 나눴을 때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중수청을 또 나누는 이유. 근데 그것을 하나의 그 이제 기관으로 몰아간다라는 느낌을 지금 주는 뉘앙스는 있죠. 근데 그럼 예전에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하면 법무부 장관이 더 위였는데 행안부 장관이 더 위가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적 쇄신이 좀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검찰개혁 내에서도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가장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부처에 둘 것이냐. 행안부냐 법무부냐. 네, 이게 좀 있는 거고 뭐 그 국무총리실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는 아마 법무부에서 나갈 거냐 말 거냐 요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 이름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실무적인 거라
저는 뭐 저는 그냥 기분이 별로. 그렇죠. 사실 권한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예. 근데 기분이 별로야. 이름 간판을 바꿔야지. 청이라는 이름이 싫은 거잖아요. 그냥 검찰? 검찰이 싫어. 아, 검찰이 싫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그럼 경찰도 있는데 네, 뭐 넘어갈게요. 경찰청 있잖아요. 네, 뭐 그것도 그런데 검찰. 저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 상관없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안 쓰면 돼요. 검찰청장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거든요. 검찰청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검찰청 하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경찰청이 있어요. 중소기업청도 있어요. 그건 부처가 됐구나. 그러니까 청이라는 게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식약처구나. 여러 가지 청과 처가 있는데 근데 다 청장님, 처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만 총장이라고 불러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검찰이라는 조직의 상징이에요. 그 문제점의 상징이 검찰총장에 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런 거야?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만 그냥 다르다 총장으로? 이런 그런 어떤 그랬겠죠. 좀 차별성을 좀 네, 줄이는 줬던 거죠. 차원에서 진짜? 그렇게 명칭한.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의 지금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그 검찰청, 경찰청이 만들어진 게 해방 이후 직후에 이제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 대한 견제, 경찰의 인권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거든요. 이제 검찰이 이제 통제한다. 경찰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면 어떤 시대였겠어요? 그때 경찰의 이미지가 뭐였어요? 친일. 그렇죠. 그렇죠. 독립운동가들 잡아다 족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이제 서민들도 그냥 잡아다 족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굉장히 강했고 그건 6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갈 때도 그 이제 4.19 혁명 과정에서 경찰이 발표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이것을 이제 제어해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검찰이 더 위에 있다 이런 개념을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세워왔죠.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굳어져 오죠. 제가 왜 그 좋아하는 영화 부당거래 보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부당거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한국의 형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전체 수사 한국의 전체 수사의 꼭지점에 있는 한 명. 이게 검찰총장이었고 경찰청장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저는 물어본다면 이참에 이제 정확하게 검찰청 이게 아니라 뭐 기소청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도 저는 찬성하는데요. 굳이 뭔가를 뭐 이거 죽어도 뭐 복잡해서 안 된다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뭐 이럴 수는 총장이라는 있겠죠. 명칭이 그 영향도 있을 거야 아마. 그 일본 근대법에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 총장 이제 어떤 조직의 장. 일본에서 최고 검찰청이 있는데 그 조직의 기관 이름은 최고 검찰청이에요. 근데 그 장이 검찰총장이에요. 경찰은요? 네? 경찰. 경찰은 모르겠어요. 경찰은 그게 일제 잔재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건 무조건 네. 없애야겠다. 네. 기소청으로 바꿨는데 기소총장. 소름 돋아. 기소총장.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그러면 경찰총장으로 바꿀까요? 그만하시고요. 둘 다 총장은 안 되는 걸로. 근데 총장이란 말을 쓰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대학? 아니 대학 말고요. 대학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총장. 군이 있죠. 군이 있죠. 군에서 육군 참모총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약간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까지
완전 튀거나 막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왜 이걸 이제 네. 포섭됐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건가요? 일단은 그동안의 그 검찰 개혁 논의 음. 이런 맥락이랑 너무 좀 그런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왔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고 봤을 때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뭐 그럴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쭉 있는 거거든요. 논의 역사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정 장관이 우려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조직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로비하고 아.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하. 네. 그런 논리와 부합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인수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발탁됐던 이제 민정수석이라든지 그 법무부 주요 뭐 차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동안 검찰을 대변해왔던 검찰 출신 주요 인사들로 채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정 장관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검찰의 견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의견이다, 우리 조직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얘기를 해왔을 테고 그거는 뭐 무슨 얘기 했다 이게 뭐 팩트가 나온 건 없지만은 뭐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찰 중심적인 사고, 검찰주의적인 사고에 근거한 그런 의견들만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임 검사장이 포섭됐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좀 그런 걸 강조하려는 차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검찰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까요? 예, 그 뭐 임 검사장이랑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그 민주당 내에서 검찰 해체를 쭉 주장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 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로비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쪽 사람들이 또 정보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없는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고 실제로 검찰이 정 장관의 이제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요. 이제 갔다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뭐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이 네, 환영한다.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검찰이 환영한다는 거는 어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찝찝하죠. 정치권에서도 이제 국힘이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갑자기 믿고 그러는 거 이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매일경제가 좋겠었다. 그러면 믿거죠. 반대로 가면 된다. 이런 반대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검찰의 로비가 예전에는 검사 출신으로 약간 집중됐었어요. 검사 출신 정치인들한테. 그래도 됐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국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직업군 중 하나가 검사예요. 그러니까 판사보다 검사가 훨씬 많고요. 변호사들도 많은데 이제 한 10% 가까이 됩니다. 검사 출신 9%인가? 이 정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법조인 전체가 법조인으로 치면 한 30%일까요? 그렇죠. 그럼 뭐 약간 뭐 한국이 직업 정치인이 굉장히 많지 않은, 그러니까 차츰 올라와서 이제 정치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제 쭉 국회로 들어오는 게 많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사 출신들이 많았고 예전에는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계열이나 검사 출신들이 약간 비슷했어요. 검사 출신들은 검찰 손을 좀 들어주는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검사 출신들 중에 검찰을 뽀개버리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이성윤 의원도 그렇고 왜냐하면 검찰에 너무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라 저것은 악이다. 저 집단은 악이다. 저 집단을 깨야 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반면에 검사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검사 사회라는 게 넓지가 않단 말이에요. 2,000명밖에 안 돼. 출신들이라고 해봐야 한국에 10,000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도는 얘기는 빤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분위기가 지금 어때? 이거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 국회 사람들이 쫙 퍼지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서 검찰 쪽은 좋아해. 이런 얘기는
그냥 바로 들을 수 있는 무슨 엄청난 정보 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로 좀 봐야 되고 그런 거라면 이것에 민감한 사람들 심지어 이제 임정 검사는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있든 말든지 간에 내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분위기는 바로 알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검찰 수뇌부나 이제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검찰을 지키고 싶어하는 건 좀 자연스럽고 그들 사이에서 좀 괜찮은 평을 받고 있다. 이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지금 검찰이 환영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런 걸 토대로 어떻게 좀 기존만큼은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검찰 권력을 꽉 쥐고 좀 새롭게 부활해보겠다 이런 지금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검찰이? 그렇죠. 새로운 시스템에서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본다,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목적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아무래도 그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게 되면 검찰 조직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제 검찰 1청, 검찰 2청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직이 이제 유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기존의 검찰 권력이 이제 호시탐탐 하나의 검찰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 이제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 장관을 빼고 네. 이제 검찰 조직과 사무를 관장하는 주요 보직에 전부 다 검사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 이문정 검사장도 이제 그때 토론회에서도 법무부 인적 쇄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박은정 검사도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법무부 탈검찰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서로 끌어주고 뭐 유착하고 단일 대우화하고 이런 게 이제 좀 더 이제 위기니까 그들은 그러네. 이게 그럼 어려울 더욱더 똘똘 때는 뭉쳐. 똘똘 뭉친 다음에 그런 게 더 끈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럼 그 호시탐탐 그 빈틈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네. 돈입니다. 돈. 검사 타이틀로 보안 수사까지 못하게 되면 이제 정관 검사들의 수입이 확 줄어들 겁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검찰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그러면 그런 만큼 정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사건에서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이제 보안 수사조차 못하게 된다. 그게 되게 크겠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좀 나아요, 훨씬. 지금이랑 큰 차이 없어질 수 있어. 근데 이게 요 문제가 걸리구나. 전관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겪어보면 아는데 전관이라는 그게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관을 쓴다 하더라도 판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수사 단계는 유동적이에요. 수사라는 게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구속 수사할 건지 불구속 수사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사 단계에서 전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소장이 쓰여진 순간 이제 이건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고 판사한테 가서 이게 잘 안 통하죠. 판사 출신이 와도 양형 정도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것조차도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사회에서는 또 다르대요. 또 판사들끼리는 또 그러겠죠. 판사들끼리는 판사 정관이 오면 뭐 또. 근데 그것도 양형 문제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일단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속을 하냐 마느냐. 그다음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텐데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게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장을 쳐달라고 요구가 오면 이것도 여기서 기각해 버리는 것도 검사가 이제 지금 단계로 본다면
그러니까 영장 전담 검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독립화 시켜버리면 이러면 이거 손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있듯이 영장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수사를 관장하는 검사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수사가 시작되면 지금은 검사가 이걸 지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올리면 그거 다시 수사해. 구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구속을 시켜 놓을 테니까 수사해. 뭐 아니 구속 안 시켜도 이거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검사의 재량 안에서 진행이 되는 일인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판단하고 그건 너넨 영장을 쳐줘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개입할 수 있는 게 적어들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가 되는 순간 검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럼 검찰이 아무리 친한다 한들 경찰한테 좀 잘 보여. 내가 잘못했네 이걸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관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이 좀 크죠. 이게 무슨 대형 로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정관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어느 지방청에 바로 퇴직한 전관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의 직전 상관을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민철아 말씀하십시오. 저기 무슨 사건이 있던데 쟤 꼭 구속을 해야 돼. 불구속. 이걸 원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몇 달 전까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대신에 이제 일식집 한번 가서 이제 참치 쭉 먹고 소고기로. 너무 저렴한데? 일단 불구속이 되면은 이제 사건의 규모가 그렇죠. 그 재질이 판사가 판단하는 재질 자체도 확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경험해 보면 이제 그런 게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판단하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기소 자체를 안 한 경우도 많아요. 네. 네. 참. 검사들도 이제 세상 어려운 걸 좀 알게 되겠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넓은 황야로 나와 봐야 돼. 그런 그 좀 막 승진 코스 밟아가지고 이제 검사장으로 퇴직해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하는 대형 로펌에서 부 축적하고 막 수억씩 받고 그런 테크트리 이게 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늘상 주장하는 게 검사들의 월급을 올려라. 정관이 또 부를 나가지 않고 승진을 해서 축적하셔라.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전관 수준의 그 축적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뭐냐면 박봉이다 이거예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박봉이다. 그죠. 그 나중에 돼서 이제 정관 해가지고 그거만 할 것만 이제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면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 법 체계가 왜곡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참에 확실하게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뭐 검찰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중수청이 이제 뭐 법무부 관할에 있어야지 수사도 제대로 하고 역량이 좀 이게 확보가 되고 수사 효율성도 좀 유지가 되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검찰이 또 직접 이걸 해야지 또 이제 이 부실 수사 우려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능력 굉장히 있나 봐. 그게 이제 정치 검사들의 이제 주된 주장입니다. 네네. 검찰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선민의식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수사 역량이라는 거는 어차피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어차피 다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기존 체제에서도 90% 이상은 경찰이 수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요 인적 자원들이기 때문에 수사 역량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역량은 똑같고 그 수사 효율성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거죠. 뭐든지 효율성이라는 건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운동이랑 비유해 보면 그 뭐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육 운동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원래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해야 돼. 근데 퇴근이 늦어져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그럼 30분 안에 빡세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게도 많이 치고 음. 횟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그치 된다. 그치.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음.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부상이 온다. 그렇게 이제 하면 부상이 오는 거 수사도 그래요. 이제 수사 기관 그 중에 특히 기존의 검찰에서 더욱 그랬던 건데 이런 거죠. 뭐 적은 인력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중요 사건 처리를 또 티나게 해야 되고 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되고 음. 그래야 되니까 이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조직의 룰 같은 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실력 있고 말 잘 듣는 검사들을 줄 세워가지고 이제 승진도 시키고 이제 주요 라인에 이제 중요 보직에 앉히고 해서 뭐 중앙이나 주요 청에 보내가지고 관심이 집중되는 뭐 중요 사건들 이런 맡겨요. 정치 사건도 수사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관의 힘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는 엄청난 자원이랑 시간을 투여하고 근데 검찰이 그 사건만 그런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이런 중요 사건들의 이제 결과가 좀 결론이 좀 부실해지는 경우도 많죠. 반면에 일반 사건들은 적체가 돼요. 일반 형사 사건들, 너무 민생 사건들. 많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중앙에 올려보는 사건들에 온 걸 다 쏟아붓고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아우 진짜 정말 그 쓸데없는. 수원지검, 뭐 중앙, 그 동부지검 이쪽에 다 파견 보내가지고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사건 처리할 게 엄청 많은데 지방청에 있는 지방 어떤 광역단위 다른 이제 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막 진짜 막 과로로 막 죽을라 그러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앙 인력들은 사건 기획하고 이제 범죄화하기에 좀 애매한 것들을 또 범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범죄로 만들어야 이렇게 되니까. 무리하게 구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거기에 시간을 또 써야 되고 사람을 더 투입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좀 삐까번쩍한 걸 네. 막 이렇게 타이틀 걸고 막 엄청 그렇죠. 하니까. 실상은 골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운동하다 부상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게 이제 수사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뭐 수사 역량이나 효율성 뭐 하면 사람들이 약간 긴장하잖아요. 아 구멍이 생길 것 같아 뭔가 재벌 수사가 잘 안 될 것 같고 정치 수사가 막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논리가 언제 등장했는지 아세요? 언제? 이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대공수사권을 빠져나가면 간첩은 누가 잡냐. 맞아. 간첩 누가 잡냐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국정원 안기부가 잡아낸 간첩들 중에 간첩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마 저 태반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간첩도 있겠지만. 있겠죠.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였냐면 대공수사의 전문성, 대공수사 수사 역량, 대공수사의 효율성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뭐 대형 수사, 기획 수사, 뭐 재벌 수사, 공안 수사 이런 것들에 어떤 구멍이 생길 것이다. 이런 공포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들 아니면 이걸 못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제 생각에도 대공수사권 없어진 다음에 한국이 크게 흔들린 것 같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비슷한 사건들이 뭐 적발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도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전문 수사 조직을 만들면 그 전문 수사 조직이 잘 할 거예요. 검찰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검찰은 여기서 역량을 쫙 끌어다 잘하는 애들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쫙 끌어다 모아서.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제 아는 선배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박근혜 수사할 때 이재용 잡아 넣었던 사람인데 자기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 얘기가 그거였다. 나에게 자료를 달라. 이재용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자료를 달라.
도대체 야, 이건 너무 무슨 소린가? 너무 윤석열스럽다. 이게 기획 수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사 역량이고 수사의 전문성이에요. 아, 제가 이재용을 감옥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게 무슨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성대모사인가요? 대충 넘어가시죠. 성대모사 전문성. 어쨌든 이제 이런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웃겨. 넓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것도 사회의 능력이에요. 권한을 주면 그들도 어떻게든 뭐 예를 들면 효율성이 필요한 게 있다. 그 영역에서는 또 그거를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거고 또 집중된 역량을 기르려고 할 거고. 아니,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겠지만 아니 역량이 있냐 없냐 갖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게 그렇죠. 아, 역량이 있다 쳐. 그래 있어 너네. 근데 그거 갖고 뭐 했니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건데. 맞아. 그렇죠. 그 역량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역량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여기저기 끌어다.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맞아. 그러면 그 그거는 문제겠죠. 검찰의 권력화의 문제일 텐데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검찰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 검찰의 정치화, 검찰의 권력화를 이제 개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통합돼 있고 집중돼 있는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이 권력화돼 있고 정치화돼 있는 것을 중단한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대공수사권이라는 그 권력,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권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간첩이 등장하고 시시때때로 이게 대공수사라는 것으로 그 수사라는 명목 하에 정치 사찰을 해왔던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사찰 단계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 최근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본다면 정보 수집이라는 것으로 그 명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화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게 사람들은 검찰청만 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법무부의 검찰화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의 외피 같은 그 이제 실질적으로 외피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법제적으로는 검찰청이 법무부의 산하에 있는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질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을 감싸주는 외피가 되는. 왜냐하면 주요 뭐 어떨 때는 검찰 출신으로 검찰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검찰국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기획조정실장이나 감찰관, 뭐 정책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법무부에 있어요. 이건 검찰과 마찬가지인 조직인 거죠. 검찰 조직이 그 정도의 직급인 사람들이 법무부까지 나가면서 하나의 권력을 형성해 왔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 진출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10%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었다는 것은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진출해 있죠. 그러니까 수사 역량과 능력 이런 거 비견하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 이제 대검 중수부 폐지 시절부터 비교되어 왔던 게 도쿄지검 특수부였거든요.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 일본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도쿄지검 특수부가 뭘 손대기 시작했다 이러면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검 중수부랑 비슷했고 뭐 서울 중앙지검이랑 비슷한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들의 특징은 정치로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쥐고 흔들지도 않아요. 진짜 엘리트 코스예요. 그냥 저기 출신 일단 믿어져요. 발탁도 잘 안 되지만 가면 이제 정말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수사하는 뭐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뭐 내부에 그 증거 조작 사건이 한번 터져가지고 그 위상이 좀 추락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권력화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검찰의 문제는 권력화예요. 수사를 잘 못하고 저는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중수청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 모아서 전설의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하고 수사 역량이 중요하다면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 너네 지금부터 돈 많이 못 벌 거야. 그리고 정치에 갈 생각 하지 마. 라고 해서 달리지 않으면 이것도 권력화 되겠죠. 예, 권력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쪼개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쟁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조직을 쪼개는 것. 근데 지금의 법무부의 이 상황으로는 법무부에 두기가 너무 힘든 거죠. 쫙 검찰 출신인데, 검사 출신들인데. 그럼 이거 사람들 갈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법무부 개혁까지 이제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다시 쪼개서 보낸다면 지금으로서는 법무부에 두는 것이 재검찰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면 지금 중수청을 뭐 법무부에 두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법무부에 두고, 기소청은 법무부에 둘 수밖에 없죠. 기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거고, 이제 기소청만 법무부에 두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제 많이 좀 약해지긴 하겠죠. 근데 중수청을 이제 행안부로 보낼 것이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효율성 얘기하는 게 약간 본질 흐리는 거라 가지고 그건 사실 중요하게 이제 막 다룰 필요도 없어 사실은. 다룰 필요도 없고 원래 그 개혁 이제 권한을 당연히 해체하면 당분간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맞아요. 그런 거고 원래 개혁을 얘기하려면 이제 어떤 뭐 기관을 해체하고 뭐 조직을 재편하고 그런 개혁이면은 당연히 이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건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약간.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보안 수사가 필요한 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불구속 수사 사건일 때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좀 약간 좀 더 검토하고 이제 역량이 약간 부족하다 만약 가정했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것까지 검토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걸 좀 감안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구속 사건 어떡하냐? 긴급하게 좀 처리해야 되는 구속 사건. 예를 들면 뭐 그 한정된 구속 시한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 근데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보다가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럼 이걸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다시 넘기고 뭐 왔다가 주고받다가 시간 다 보내고 시한 넘기면 불구속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원래는 이게 보통 주로 이런 경우 임박해서 기소하는 경우는 주로 좀 아까 얘기했던 정치 사건들, 그렇죠. 임팩트를 딱 줘야 되는 거야. 그런 사건들이 많고 좀 대부분은 안 그래요. 이제 그 전에 다 이게 주고받고 합니다. 기존의 경찰이랑 검찰 지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근데 만약에 그게 또 논의를 해야 된다. 네. 당연히 이제 그런 드물더라도 그런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까? 뭐 그런 논의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라는 게 두 가지 측면으로 가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사 자체의 결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가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그 원래 검사가 경찰 수사관을 이제 통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지 못하게 하도록 폭력이나 이런 것들 쓰지 못하게 하도록 이것들을 하죠. 물론 우리 드라마에 보면 검사가 때리는데 검사는 누가 제어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팰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이 패면 검사가 뭐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험해 보면 알아요. 예전에 그 학생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경찰에 잡혀가면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검찰한테 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개 중에 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 중에 90년대에는 그런 검사들이 좀 생겨났으니까 이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적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해 놓으면 요런 견제가 되는 게 좀 있어서 요런 문제들도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의 문제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하가 이제 완전히 굳어버리는 예, 수사 지휘로 돌아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임박한 좀 그런 규정들을 좀 세워야겠죠. 수사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워서 언제 전에는 넘겨서 이제 그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시간을 좀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성 이런 거 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혁을 하다 보면 지금 그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약간씩 드러나거든요. 속도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수청이 시작돼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위한 그 TF 같은 걸 구성해서 이제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건 다 경험들이 있는 거라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복잡한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그 풀려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일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런 잘 거는 없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분노. 가이드를 잘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지금 검찰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어. 오히려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추가 첨언하자면은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 주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그 한인섭 교수 평가를 좀 예. 소개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도 하는데 수사에도 관여할 방책을 만든다. 그게 이제 보안 수사권 확보하는 거다. 이제 보안 수사권을 확보한 검사는 매우 즐겁다. 즐겁다. 통상 사건은 그대로 기소하면 되고 가끔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으면 직접 수사를 한다. 맘대로네. 이렇게 되면 현재와 달라지는 건 검사가 1차 수사,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차이뿐이다. 그것 역시 검찰에게 현재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1차 수사에는 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증거 조사를 엄청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품 들고 고생하는 작업은 이제 경찰이 해라. 그리고 송치된 사건 중에 대부분은 기소하고 가끔 보안 수사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으면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뒤집는다. 이런 겁니다. 한인섭 교수의 말이 아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숨어 있다. 뭐가요? 공소청 검사만 공소청에 있으면 실제로 보안 수사가 어렵다. 수사할 손발이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검찰청 수사관을 남겨달라고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 규모는 적지만 이제 검사 플러스 수사관이라는 이제 기존의 기능과 공소 담당 검사가 유지된다. 그래서 즉 이제 현재의 검찰청이 유지되는 거다. 똑같다는 똑같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극단적인 뭐 표현이긴 한데 논리상으로는 틀리지 않죠. 야. 이게 비슷한 게 이제 마약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비슷했거든요. 수사관을 둬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존재. 하나는 재정,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이제 유지되는 것도 좀 있어서 아마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든지 최종 목표일 것 같아요. 갖고 가려고. 자 그러면 그 중수청도 다 행안부 근데 기소청에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만 달라. 절대 돌아가. 이거 절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딱 무조건. 그거예요. 어. 민철아, 그 저기 바로 구속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바로 기소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불기소. 아니 그 뭐 근데 그 꼭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뭐 좀 한 달 정도 더 필요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보안 수사 좀 하라고 할게요. 이게 개입이죠. 네. 그리고 조지는 거지. 가서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그 증거 틀렸더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게 권력이잖아요. 내가 손대는 것에
손을 대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권력이라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서는 마지막 남은 게 아마 보안 수사권일 것 같다. 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한인섭 교수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천성에 주지 말라는 거죠. 아예 네. 그러니까 수사 보안 수사 요청권 뭐 이런 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보안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뭐 얘기 지금 얘기하기엔 좀 길어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두자는 네. 안이 있고 그 위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다음 단계죠. 네. 요청권이 있으면 또 기소청이 또 공소청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상대 기관을 좀 무력화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을 안 주면 이거라도 줘야 된다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온라인상에서 어떻게든지 난리들인 거지. 법조인들이 이제 법률가들이 막 그 무섭다는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페북 같은 걸 좀 보면 많이 실제로 많이 싸워요.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많이 다르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닥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권력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돼 있는 권력.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근원으로 따져간다면 전두환 같은 새끼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정보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뭘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4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발생한 거예요. 검찰 조직이 비대해지고 엄청 권력화가 되고 이 권력화가 된 끝에 대통령이 돼요. 네.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이 권력을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다음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거 하나에 혹은 뭐가 하나가 걱정이 된다고 해서 한국을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은 이 검찰의 권력화를 둘 거냐. 근데 그건 되는 거고 디테일한 거 손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디테일에 권력이 숨어 있다면 그걸 잘라야 된다. 요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번에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검찰에 포섭됐다 이렇게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슈를 좀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니까 약간 좀 일견 포섭이 살짝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검찰의 이 주장 검찰이 환영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부터도 좀 이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성호 장관도 이런 이슈가 이제 또 논란이 되고 하니까 다시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던 이재명 정부와 이 민주당의 이 안을 좀 받아서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 드네요. 이게 만약 진짜 흔들렸고 진심이다 정성호 장관의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러면은 이 수행을 못합니다 장관직을 지금 못해야 될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권 이제 정치권 중에서도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던 정치권 그리고 시민 권력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뭐 정 장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 장관이 검찰 얘기를 듣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중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 대통령 요중이 이제 검사 얘기를 잘 들어줘라 이게 아니라 한번 청취해봐라. 걔들은 뭔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걸 한번 파악해봐라 이런 거란 말이겠죠. 근데 파악하려다 포섭됐어. 뭐 해체 대상인데 왜 그들의 말에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정치라는 건 또 그런 게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란 조직 안에 뭐 수사로 장난치고 뭐 정치 검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 때문에 적체된 사건을 처리하고 묵묵히 처리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검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건 맞는 필요한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라인까지 이제 정 장관이 들었을까? 이건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두루 의견을 듣고
내린 자기의 입장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현 장관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얘너 지금 정신 얘기해요. 정신 얘기해.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상태 어때? 이걸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진짜 포섭된 그쵸. 거냐? 그런 거에 대한 평가 진단은 꼭 필요하다.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를 이제 발신해줄 필요가 있다. 장관한테 있고 정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 좀 비판적으로 좀 인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검찰 개혁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최소한 공소청 인사 만약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중수청 인사 그 장부터 이제 간부들 다 이제 장관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존의 검찰색을 빼려는 노력을 만약 이 상태면은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 공소청뿐만 아니라 이제 초기 기관장들 이제 뭐 지방 공소청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직 전체를 검찰 출신이 하지 않는 방향, 검사 출신 비율을 일정하게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은 왜냐면 그 인력이 검사 인력이 대부분 많을 테고 공소청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은 그 공소청장이라든지 그 간부 라인, 청장 라인은 그 법조인들 다 할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현행 법령에서 보면은 그런 거에 준해서 이제 검사 출신들 최소화시키고 이럴 필요도 있고 각별하게 이제 이런 보직들의 검사 출신 비중이 좀 관리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이 밖에 이제 간부 라인들도 이제 비검사 출신들이 많이 하도록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검사들 중에서는 그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열심히 한 사람들 있는 거거든요. 사심 없이 그런 사람들 이제 부당하게 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내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흑심 품고 이제 검찰의 부활 뭐 이런 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표 내고 나가라. 변호사 해라 그냥.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그냥 좀 잡아가두면 안 되고요. 잡아가두면 안 되나요? 뭘 잘못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좀 더 잡아가뒀으면 좋겠어. 덧붙이자면 검찰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저렇게 활용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오적이라고 이렇게 딱 찍은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두세 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나 대검차장은 지금 이렇게 대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검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차관이나 뭐 검찰국장 정도. 그러니까 법무부의 대화 뭐 이런 걸 좀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뭐 직접 야, 내 앞에서 싸워봐 이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검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국민들 앞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부활을 노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국민들을 설득해라. 오픈된 공간에서. 임은정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픈된 공간에서 싸우고 있어. 광야로 나와. 나랑 붙자.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 임은정은 지금 광야로 나와 있으니 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검찰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보안 수사권은 필요한 거 아니냐 뭐부터 시작해서 법무부에 있어야 된다. 그럼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 나와서 둘이 한번 붙어보자. 뭐 MBC가 좀 걱정스러우면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MBC 같은데 시사국 고려오세요. 저희 세트가 안 됩니다. 세트가 약해.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 변호사들하고 검찰 출신들하고 이렇게 그다음 현직 검사들도 좀 배치를 해서 1대1 토론 딱 붙여놓고 사회자는 뭐 적당한 사람 해서 그런 1대1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서초동판을 한번 하는 것도 그거 좋죠. 현직 검사들을 그러니까 앉히는 거예요. 제2의 검사와의 대화가 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근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그 찬반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는 그렇죠. 일단 거잖아요. 이문정이 등판하면 음. 반대쪽도 등판해야 되는 거니까. 아, 네. 예,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라도 따내려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 다 나와서 아니, 박은정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여기에 개입할 수는 없고. 아예 검사들 그렇죠. 그쵸. 검사들. 저는 내부에서? 검사,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의견을 뭐 이건 학자들이 해도 되고 국회의원들끼리 해도 되는 건데 검찰이 좀 더 오픈돼야 된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음지의 세력이었거든요. 국정원처럼.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양지로 나옵니다. 원래.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문정이 했던 얘기들은 이제 양지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배가 말하는 이런 판이 깔아질 것 같으니까 이문정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 그 지검장이 그렇지. 현직 검사가 국회 토론에 나와서 저런 얘기하냐 그런 적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적 많았어요. 보면은 정책 토론회 이런 거 검찰 하면 개혁 뭐 이거 검찰 권한 어. 약간 그거 하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취지의 토론회 같은 거 하면 현직 검사 다 나가지. 나갑니다. 어. 나가서 검찰 입장 어. 열심히 대변해요. 그러니까 잠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 검사들 안에서 이거를 한다면 글쎄 근데 박은정이 아니라 이문정 검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문정 있을까요? 혼자여도 돼요. 아 혼자서? 충분히 다 대적 가능할 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적하고 붙어보는 거죠. 아, 아니, 1대5로.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요? 만약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해야 되는 내용이 일테면 보안 수사권 같은 거다. 쟁점이 구체적인 쟁점을 붙었다. 그럼 걔네들한테 마이크를 왜 줘야 되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설득을 해보라고 나한테 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 그 나와가지고 자기 보위 조직 보위 차원에서 자기 이익 보호 차원에서 얘기할 게 거의 분명한데 그 조용히 가만히 있어. 알았으니까 넌 빠지고 그런 오픈 토론은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넌 지금 조용히 있고核심 품었어. 너 구속한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고 이분은 국민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테면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뭐 중수청, 뭐 경기지청, 네네. 뭐 이런 거 다 뽑는다. 네. 그런 거를 만약에 지선에서 한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뭐 변호사 출신 셋이 붙었어. 그러면 어느 국민이 검찰 출신을 뽑아? 저는 안 뽑을 거라고 보거든요. 많이 뽑던데. 아니 물론 이제 그 전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다 쳐더라도 수사권의 최고 책임자를 자기 지방청에 뽑는 거잖아요. 그런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저는 검찰 출신이 뭐 상당히 많이 낙선할 거고 뭐 그런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뭐 삐리삐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뭐 법무장관이 됐든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가지고 행안부에서 그걸 하게 됐든 그런 뜻을 잘 읽어야 될 거다. 만약에 거기다가 수사 효율성, 수사 능력 뭐 이런 거 하고 검찰들 막 꽂아놓고 막 이렇게 되면 좋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저도 생각이- 약간 네. 아니 애초에 검찰 개혁 왜 하게 됐는데 쟤네 뭐 너무 잘했다고 해주나 우리가? 아니요. 잘못해서 맞아요. 지금 혼나는 거잖아요. 파이팅. 그죠? 안 된다고. 자 토론은 없던 걸로. 하지 마세요. 손을 하지 아니 맙시다. 이문정 검사장 혼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가 어. 확고하다면 어. 막 확고하다고 믿고 싶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검사와의 대화하잖아요. 발언권 줘도 발라버릴 거기 때문에 아 그럼요. 밤. 네. 이재명 대통령. 밤바바바 이거 아닌가? 참 계기다가 혼나는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약간 이런 거 짧게. 있지. 그것도 너무 재밌겠다. 그것도 괜찮은데. 네, 오늘 아직도 참 갈 길이 먼 것 같은 이 검찰 개혁의 현 상황과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강경훈 기자의 브리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